애니메이션 속 전투는 서로가 전력을 다해 맞부딪히며 격렬한 사투 끝에 승리를 쟁취하는 장면도 있지만 가끔은 눈에 보일 정도로 역량 차이가 큰 경우도 있죠. 속된 말로 양민학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며 상대를 농락하는 인물들. 오늘은 상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적을 농락하는 양민학살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이 용사가 짱센 주제에 너무 신중하다의 주인공 세이야는 이 세계로 소환된 용사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처음부터 거의 말렙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는 먼치킨의 끝판왕인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슬라임에게 궁극기를 쓰는 등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개그와 액션을 꽉 잡고 있죠. 그런 세이야를 처음으로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바로 로즈가르드 제국의 왕 워르크스였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세이야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おそらく今まで窮地に陥ったことなどなかっただろう。小僧、本当の戦いを教えてやる。なんて重さ。 갑자기 팔에 주렁주렁 달린 액세서리를 벗기 시작하는 세이야. 사실 지금껏 세이야는 온몸에 무거운 추를 단 채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봉인 해제를 해버린 세이야는 몇 단계나 업그레이드된 피지컬로 워르크스를 몰아붙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워르크스에게 팔 한쪽을 잃어버린 세이야. これが本当の戦闘だ。何？痛みにひるまぬ。貴様は片腕。片腕なのは俺だけではない。 그런데 팔을 잃어버린 것은 워르크스도 마찬가지였죠. 세이야는 무력하게 당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입은 상처를 되돌려주는 극한의 비기를 사용했던 것. 세이야는 그렇게 무력해진 워르크스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압도적으로 꺾으며 승리합니다. 이 장면은 세이야가 지금까지의 압도적인 모습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넘사벽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요. 봉인을 푼 이후에 다른 적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워르크스마저 단숨에 쓰러뜨리는 무력으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의 검심의 주인공 히무라 켄신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작품의 인기 캐릭터인 시노모리 아오시. 켄신의 라이벌답게 작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무력을 지닌 최정예 닌자 부대 어정번중의 두령인데요. 일련의 사건으로 켄신과 싸우게 되면서 자신의 아끼는 부하를 모두 잃고 아오시 자신도 켄신에게 패배했지만 심기일전에서 다시 일어난 인물입니다. 아오시는 켄신과 다시 한번 대결하기 위해 찾아가지만 하필 켄신은 시시오 마코토의 흉계를 막으러 멀리 떠난 뒤였는데요. 켄신의 부재에 허탈하게 돌아선 아오시의 앞을 막아선 의문의 남자들, 바로 시시오의 부하인 아부쿠마 4인방이었습니다. 시시오는 켄신을 막아설 장긴말로 쓰기 위해 아오시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아오시는 단칼에 거절하는데요. これ以上この地を汚すならば獅子王とやらも切って捨てるぞ。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일어난 싸움. 나름대로 시시오의 조직에 몸담은 강자, 그것도 환상의 콤비네이션을 자랑하는 4인조와의 대결은 얼핏 보기엔 아오시에게 불리해 보였죠. これはまさかこだちに通り。 하지만 시시오가 두 자루의 검을 꺼내드는 순간 이미 승부는 나 있었습니다. 켄신에게 패배해 그대로 리타이어할 줄 알았던 아오시의 업그레이드된 무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평소라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진 않았겠지만 부하의 묘를 더럽힌 자들에게 리더로서 철퇴를 내리기 위해 자신의 무용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죠. 俺は誰ともつるむつもりはない。気が向いたら京都へ来てください。京都、花を添えるなら早い方がいいかも。 작중에서 가장 위대한 마도사에게 주어지는 칭호, 성신 마도사의 한 사람인 갓 세레나. 세레나는 황제의 친위대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드래곤 슬레이어이기도 했는데요. 넘쳐 흐르는 자신감이 허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성신 마도사 여럿을 순식간에 제압하면서 수준이 다른 최상위권 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久々に見せてもらおうか、奴の力を。電力流の殲滅地獄出流の大地崩壊。おいおい、ホッドセレナ。 그런 세레나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드래곤, 그것도 최강으로 꼽히는 마룡 아크놀로기아였는데요. 全てのドラゴンは俺の前に朽ち果てる。なんじゃこの魔力は。 때마침 드래곤 슬레이어 세레나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준 아크놀로기아. 주인공인 나츠를 포함해 그 어떤 멸룡 마법사들보다도 강해진 세레나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칼을 갈고 있던 세레나가 마침내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는 순간 俺はお前を倒すために意志が。あと7人。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린 전투. 압도적이다 못해 그의 앞에선 모든 게 허무할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보여준 아크놀로기아. 그렇게 최강의 마도사처럼 보였던 세레나는 마치 컴퓨터 파일을 지우듯 아주 간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직전까지 여유롭게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던 세레나가 조금의 반항은커녕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죽은 이 장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작가 공인으로 당시 기준 세레나가 아크놀로기아를 제외한 최강의 멸룡마도사라고 밝혀졌기에 그런 세레나를 압살한 아크놀로기아의 끝없는 힘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あれがアクノロギアか。フェアリーハートを手に入れた陛下ならもし急ごうフェアリーテールへ。 아노스 볼디고드는 마왕 학원의 부적합자의 주인공으로 2000년 전 세상을 주무르던 마왕의 환생인데요. 환생한 후에도 마왕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은 채 무적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실상부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정작 그가 마왕의 환생이라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아노스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며 무릎을 꿇리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마왕 학원 조별대항전인데요. 아노스와 샤샤를 조장으로 해서 두 개의 팀으로 나뉘게 된 학생들. 그 중에서 아노스의 조원은 단 한 명으로 수적 열쇠를 지닌 채 대항전을 시작하죠. 大変です。城の前に現れました。問題ないわ。多勢で作り上げたこの城を突破できるはずがない。 그런데 혼자서 30여 명이 지키고 있는 적진을 찾아온 아노스. 샤샤는 거대한 성벽 위에서 아노스를 내려다보며 혼자 쳐들어온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비웃는데요. 魔法ばかりを警戒するとは。そんなバカな。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맨손으로 성을 들어올리는 아노스. うまく受け身を取れ。でないと死ぬぞ。手加減が過ぎたか。 그리고 그의 가벼운 공격 한 번에 전원이 휩쓸려버리는 샤샤의 팀. 하지만 샤샤의 팀도 이에 질세라 모두 힘을 모아 최고의 화염 마법으로 역전을 노리는데요. 見事だ。褒美をくれてやろう。一人で10億レイズを使えるなんて。グレがだ。 그 회심의 마법을 무너뜨린 것은 아노스가 시전한 최하위 기본 마법이었습니다. 학생들 정도는 손짓 한 번으로 몰살시킬 수 있는 아노스였지만 조별 대항전을 가볍게 즐기는 느낌으로 적당히 봐줬음에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이 조별 대항전 이후 아노스는 샤샤를 부하로 받아들였고 이후로 더 강력한 적을 상대하면서도 시종일관 여유로운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7개의 대조에 나오는 마신왕의 정예부대 10개. 그 중에서도 늘 상대에게 절망적인 패배를 선사하는 전투광 진실의 갈란. 갈란은 긴 봉인에서 풀려난 직후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7개의 대죄를 능가할 정도의 전투력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누구든 거짓말을 하면 돌이 되어버린다는 진실의 계금까지 갖춘 강자 중의 강자였죠. 그런 갈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7개의 대죄 중 한 명 에스카노르였습니다. 마침 술기운에 흥이 올라있던 갈란은 에스카노르에게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데스매치 게임을 제안하는데요. さあ決めろ。やるか死ぬか。先行はお主にやろう。 에스카노르가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에스카노르가 뻗어버리며 둘의 싸움은 흐지부지 돼버리죠. 全然起きないわよ。死ねない。なんとも惚れ惚れする美しい旋風じゃ。設計ミスじゃぞ。当然です。これは片手斧なのだから。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는 에스카노르가 아침이 되자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소개하고 그제야 에스카노르가 7개의 대죄라는 것을 알게 된 갈란. 갈란은 약해도 너무 약한 에스카노르가 오만의 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비웃습니다. それが傲慢の罪。たった一振りで。けど調子には乗らないことね。この程度で殺せる相手とは思うなよ。 곧바로 부활하지만 갈란은 아무리 해도 에스카노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죠. これがあなたの本気ですか。では私の番ですね。残念。 결국 갈란은 즐거운 전투를 위해 스스로 걸어두었던 도망 불가의 제약을 어기면서 돌이 되며 싸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강자의 포스를 보이고 전투를 즐기기까지 하는 갈란을 공포에 몰아넣은 에스카노르의 무의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ま、相手がこの私では仕方ありませんね。
아인즈 울 고우는 가상현실 게임 위그드라시를 플레이하다가 이 세계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게임 캐릭터와 동화된 인물인데요. 마법사이면서 언데드인 리치의 상위 호환격인 오버로드로 마법계의 최강자로 손꼽히는 능력에 상황과 정보를 이용해 승리를 거머쥘 줄 아는 전투 센스까지 갖춘 최고 수준 마법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강급 전력을 보유한 길드의 길드장이라는 위치까지 더해져 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영향력을 키워가던 아인즈는 스스로 국가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제국과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제국은 왕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 아인즈는 자신의 병력을 끌고 제국을 도와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투입된 왕국군의 수는 총 25만 명 이상, 다 합해도 7만이 넘지 못하는 제국과 아인즈의 병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의 적군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국의 황제 지르크니프는 아인즈에게 가장 강한 마법을 왕국군 상대로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아인즈는 왕국군의 병력 중 7만 명이 모인 곳을 향해 마법을 시전하는데요. 楽しみだ。これから多くの人が死ぬというのに俺は何も感じない。 그가 마침내 완성한 마법이 보여준 것은 7만이라는 숫자를 단숨에 0으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위력이었습니다. どうした人類素晴らしい魔法でした。素晴らしい魔法でした。そう言ったな。私の魔法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ぞ。絶望の始まりだ。 이렇게 아인즈는 자신의 마법 앞에서 숫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에 소환 마법을 통해 11만 명의 왕국군을 무참하게 짓밟으며 혼자서 20만 명에 육박하는 왕국군을 없애버리는 믿기 힘든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왕국 최강의 카드 가제프를 상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아인즈의 강함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単刀直入に言おう。私の部下になる。汝に一騎打ちを申し込む。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의 셀러리맨이었지만 죽은 후 이 세계에서 여자아이로 환생한 타냐 데그레차프. 전생에서부터 이어지는 냉철하고 칼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로 보일 정도의 냉혹함을 가진 인물인데요. 타고난 마도사로서의 재능과 합리적인 판단력, 전생에서 얻은 전투에 관한 지식 등으로 어린 나이에 제국의 군 장교가 되는 업적을 보여주었죠. 유녀전기 극장판에서는 타냐의 부대가 연방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아직 전쟁 도중임에도 방심하고 있던 적국의 도심 한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차별한 공격, 양동작전으로 수도를 직접 터뜨리기로 한 타냐 부대의 침공이었죠. 마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포격 능력도 미흡한 연방국은 상공에서의 공격을 대응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전력차. 하지만 타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갑자기 전투 도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타냐 부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제국의 국가였습니다. 적국의 침공을 허용한 것도 모자라 수도에 적국의 국가가 퍼지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농락당하는 연방국. 심지어 타냐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까지 하며 철저하게 연방국을 모욕하죠. 이 장면은 단순히 전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으로 정신까지 짓밟으며 농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타냐가 이런 짓을 벌인 것은 연방국에게 피해를 입었던 부하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타냐가 적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지만 부하에게는 든든한 상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디오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빌런이자 또 다른 주인공으로 손꼽히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디오는 흡혈귀로서의 전투 능력과 최강의 스탠드 더 월드의 힘으로 최강자로서 군림하며 악역에 어울리는 잔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디오의 잔인하고 교활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폴나레프 계단 장면인데요. 階段を2段降りろ。私の仲間にしてやる。死よりも恐ろしいぜ。てめえに利用されるだけの人生なんてな。 디오는 폴나레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지만 동료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찬 폴나레프는 디오를 쓰러뜨릴 생각뿐이었죠. 逆に死にたければ足を上げて階段を登る。 그러다 디오에게로 가는 길에 위화감을 느끼는 폴나레프. なんだ俺は階段を。このディオの仲間になりたいというわけだな。 아무리 계단을 올라도 디오가 있는 층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던 건데요. まさかザ・ワールド。 영원히 반복되는 계단의 비밀은 디오의 스탠드, 더 월드의 능력인 시간 정지. 디오는 폴나레프가 올라올 때쯤에 디오가 시간을 멈춰 그를 다시 계단 아래로 옮겨버렸습니다. 폴나레프는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짓눌리게 되죠. 이 장면에서 디오는 특유의 악독하고 잔인한 성격, 자신을 죽이려는 폴나레프를 앞에 두고도 긴장은커녕 힘을 과시하며 찍어 누르려는 위압감과 여유를 보여주는데요. 끝없이 계단을 오르는 폴나레프의 모습이나 이후 이때의 혼란스러움과 공포가 트라
트라우마가 된 폴나레프의 모습 등이 밈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사이타마는 원펀맨 세계관 내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는 최강자인데요. 비록 히어로 협회 내의 등급은 밑바닥이지만 실질적인 능력만으로는 모든 히어로들은 물론 괴인들, 심지어 우주로 범위를 확대해도 고적수조차 찾을 수 없는 절대자입니다. 때문에 전투에서는 도파민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할 정도로 압도적인 정점에 달해 있죠. 초반에는 프로 히어로 협회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취미로 히어로를 하며 괴인들을 물리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제노스에게서 프로 히어로 협회의 존재를 듣게 되고 제노스와 함께 정식으로 협회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받게 된 협회 등록 테스트는 체력 테스트와 필기 테스트였죠. 그 중에서 사이타마가 두각을 드러낸 것은 당연히 체력 테스트. 사이타마는 가볍게 움직인 것만으로도 모든 종목에서 협회에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경이로운 기록을 남겨버립니다. 이토록 초인적인 기록을 남겼음에도 사이타마는 고작 최하위 등급인 C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체력 테스트는 만점이지만 필기 테스트에서 말아먹고 턱걸이로 겨우 합격했기 때문이었죠. 이 장면에서부터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이타마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착각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俺がなりたかったヒーローと違う気が。この業界には新人潰しというものが存在する。 키라는 헌터 바이 헌터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암살자 집안 조르디카 출신의 헌터인데요. 어릴 때부터 암살자 수업을 받아 극 초반부터 높은 신체 능력과 전투력을 보여주었죠. 이후 곤과 함께 수행을 쌓으면서 기본적인 전투 역량은 물론 낸 능력자로서의 실력도 키워 헌터 협회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자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개미편에서 발전한 키르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요. あれほどの電撃を全く気づかないなど何の前触れもなく 개미의 왕 메르엠을 받드는 직속 호위 3명 중 하나인 유피와 대면하게 된 키르아. 유피는 왕의 호위답게 높은 능력치를 지닌 데다 특히 오라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능력자였죠. 悪いけどこれからあんたにすることただの八つ当たりだから 그런 유피 앞에선 키르아의 오라는 유피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정도의 오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싸움이 시작되고 일방적으로 맞기 시작한 것은 바로 유피였습니다. 오라의 양만 많을 뿐 낸 능력을 다루는 게 서툴렀던 유피와 달리 키라는 이미 낸 능력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키라는 오라를 전기로 바꾸는 변화계 능력을 응용해 전기 신호로 자신의 육체 능력, 신체 반응을 높이는 전광석화로 압도적인 속도전을 펼치며 유피를 몰아붙입니다. 一体これはどういうことだ 疾風陣雷 이 장면에서 키르아는 어엿한 전투원으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기 능력을 그저 공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는 키르아의 천재적인 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헌터 바이 헌터가 왕위계 승전 편으로 넘어간 이후 키르아의 출연이 줄어들었지만 이후에 등장할 때 또 어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속 양민학살 장면 10개를 모아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숨막히고 치열한 싸움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여유롭게 찍어 누르는 장면도 시원할 때가 있죠. 남발되면 긴장감이 떨어지겠지만 한 번씩 이런 장면으로 사이다를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애니메이션 속 양민학살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